네, 지금 한자 성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 제 2탄을 갖고 있습니다. 32. 여필 종부. 아내는 반드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뜻인데, 이게 지금 맞는 말입니까? 여성 상위 시대로 돌아선 지가 언제인데, 전 부동산 일에 종사하니까 부동산 아파트를 사고 파는 일을 결정하는 결정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보면 그 집안의 사모님입니다.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람이 결정하고 다 일 저지르고 나서 그냥 통보만 합니다. 전 뭐 그러려니 하죠. 아내가 하는 일에 간섭한 일 거의 없습니다. 여필종부, 이 말은 참 고리타분한데, 저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니까 상생하고 서로 협업하는 부부지간도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역지사지가 꼭 필요한 거죠. 처지를 바꿔서 생각하면 싸울 일도 없을 것 같아요. 다툴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상대의 입장에서는 이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입장 바꿔 생각해봐 라고 잠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 서로 마음 상할 일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33. 우유부단. 어물어물하며 딱 잘라서 결단하지 아니함. 이게 삶의 태도에 있어서 얼마나 위험한가. 어떤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부동산 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님이 찾아오기를, 아파트 매물 들고 찾아오기를 기다리거나 아파트 구해달라는 사람이 찾아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문 닫는 순간이 옵니다. 이제 문 닫을 때 알아요. 왜 문을 닫게 됐는지. 그냥 기다리다가 문을 닫았다라는 사실을 문 닫는 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그냥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면 되지 않고 내가 찾아가는, 저도 이 유튜브를 통해서 이게 지금 고객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제가 보라고 요청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고객들은 이 너튜브를 통해서 부동산 관련된 얘기들을 찾아서 보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자기가 투자 의사가 있으면 저 멀리 있는, 전국에서 보는 거니까 부산에서도 전화 오잖아요. 투자하겠다고. 그래서 고객들을 유입시켜서 내가 기다리지만 않고 찾아가는 이런 전략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34. 원화소복. 화를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이는 일입니다. 이것도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태도인데, 내가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생활하다 보면 내 주변에 인자무적처럼 내가 덕이 있으면 나한테 사람들이 덕불고 찾아오는 것처럼, 내가 선함을 베풀면 이 선한 가치는 반드시 나한테 선한 가치로 돌아온다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36. 위편 3절. 공자가 읽던 책의 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는 것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열심히 공부한다는 뜻입니다. 50이 넘어도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합니다. 제가 오전에 탁구 치고 와서 사무실에 나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공부합니다. 공부. 꼭 책을 읽어야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 유튜브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관심 있는 사항들을, 뭐 예를 들어서 유튜브 마케팅 방법을 내가 검색해서 뭐 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탁월한 마케팅을 적용시켜서 우리 사무실을 보다 잘 알릴 수 있을까 공부해서 지금 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제가 연대교육대학원 최고위 과정 다녔을 때도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됐던 것 같습니다. 마케팅 공부를 참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학교를 찾아가서 뭐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이 유튜브가 참 좋은 선생이 될 수 있더라고요. 좋은 선생 역할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 저는 조금씩 공부합니다. 이렇게 공부해서 제가 지식이 쌓이면 그걸 동영상으로 콘텐츠화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동영상으로 만든 콘텐츠는 계속 유튜브 내 핸드폰 안에서 돌아다니면서 제 대신해서 계속 일을 하는 거죠. 얘는 24시간 일합니다. 제가 탁구 치고 있을 때도 일을 하는 거예요.
탁구 치다가 보면 가끔 전화 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유튜브 덕분을 많이 보는 거죠, 그죠? 그런 콘텐츠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37. 인자무적. 어진 사람에게는 적이 없다.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있죠, 그죠? 내가 어질면, 내가 상대에게 잘 대해주면 나한테 그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요즘 저 부동산 일을 하면서 정말 절실하게 느껴요. 다른 친한 부동산들한테서 물건이 이제 개토할 투자 물건, 우리는 이제 다 소진됐으니까 투자 물건이 있냐라고 제가 정확하게는 전현재 공인중개사가 요청을 하면 슥 하고 물건이 돌아옵니다. 정말 이거 거래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분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계속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거래하는 그 부동산 사장님들에게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선함을 베풀면 선한 가치로 다시 되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38. 일장춘모. 한바탕 허무한 봄꿈. 인생 아둥바둥하면서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구운몽인가요? 거기에서 성진이 9명의 여자랑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화수목금토일 하고도 몇 명이 남습니다. 그게 일장춘몽이라는 거죠.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하룻밤에 그냥 봄날의 꿈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둥바둥 살 거 없어요. 그냥 마음 내려놓고 이만하면 족하다, 만족하다, 만족한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제발 사소한 것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돛 닦는 사람처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시다. 39. 일취월장. 날로 달로 진보함. 이건 또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취월장 하루아침에 확 담을 뛰어넘을 정도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차곡차곡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우상향하듯이 우리가 필요한 실력도 이렇게 해서 날로 진보시켜서 이렇게 쌓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적응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40. 일편단심. 오로지 한 곳으로 향하는 한 조각의 붉은 마음. 삶을 살다 보면 황후 11홍도 있지만 열을 붉은 꽃이 어디 있느냐도 있지만 적어도 아내에 대한 마음은 늘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가장 젊고 예뻤을 때 선택한 짝이지 않습니까? 이혼한다는 건 자기 선택에 대한 모독 아닐까요? 결혼은 물론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지만 선택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게 좋고 어쩔 수 없이 이혼했다면 다시 재혼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봤자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년이 그년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41. 자업자득. 자기가 저지른 일의 업을 자기가 다시 되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인생이 풀리는 건 맞는데 이건 꼭 부정적인 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동영상 콘텐츠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원인이 되어서 나중에 이게 경제적인 소득으로 결과로 만들어져서 저한테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중개 수수료 수익이 생깁니다. 한 건 잘하면 양쪽에서 다 받으면 400만 원 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한 건에 400만 원 정도 되면 정말 괜찮은 수익이죠. 물론 돈만 바라고 이 일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내가 어떤 일을 원인을 제공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니까 가급적이면 남 가슴에 대못 박는 그런 일은 하지 말자입니다. 42. 자화자찬.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기가 잘났다고 칭찬하는 말로 자신의 행위를 극구 칭찬하는 얼마 전에 제가 댓글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 있더라고요. 댓글 단 사람이 네 하는 꼬라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그 댓글에다 제가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저는 이 동영상 찍어서 하루에 1,000만 원 벌어본 적도 있다라고 썼더니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상처가 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 다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댓글로 뭐 개새끼라고 마냥 저한테 댓글로 공격하면 저는 고스란히 반사를 합니다. 그러면 그 개새끼라고 댓글을 쓴 사람은 졸지에 개가 되고, 그것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그 댓글을 쓴 그 사람의 어머니는 뭐가 됩니까? 걔 엄마가 되겠죠, 그죠? 아버지는 뭐가 됩니까? 걔 아버지가 되겠죠, 그죠? 졸지에 댓글 잘못 쓰므로 인해서 엄마 아빠 걔 만들지 맙시다. 43. 전화위복. 화가 바뀌어서 복이 된다는 인생에 인생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살아보니까 여자 말도 잘 들어야 된다는 거, 이건 50대 넘어서 깨닫게 되는 작은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인생 뜻대로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일 진짜 걱정된다 라고 했던 게 나중에 오히려 좋은 일로 바뀔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야, 이거 진짜 이거 땡 잡은 일인데 라고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 발목을 잡을 수도 있고요. 인생 뜻대로 안 되는 거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살면 됩니다. 44. 정신일도 하사불성. 정신을 집중해서 노력하면 어떤 일이라도 성취할 수 있다라는 이런 자세, 이런 도전 자세 전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어떤 일을 매사 집중해서 어떤 원리 원칙을 딱 세워서 어긋나지 않게, 책도 의미를 잘 모르겠으면 한 10번 정도 읽어보면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사 집중하는 일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택과 집중. 전 지금 어떻게 선택했죠? 뭐 여러 지역이 있는데 일산 딱 국한했죠, 그죠? 부동산 매물도 뭐 토지라던가 아니면 다가구라던가 오피스텔이라던가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어디에 집중했죠? 아파트. 일산의 아파트 거래만 하는 1등 부동산이라는 거에 초집중하다 보니까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좀 알려지고 거래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45. 정저지와 우물안 개구리.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른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뜻으로 좌정관천. 우물안 개구리라는 뜻이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아직도 투지폰 사용하시는 분이 있던데 앞으로 다윈인가요? 그 종의기원에서 생존을 이어갈 수 있는 동물은 힘센 동물이 아니라 지적 능력이 뛰어난 동물이 아니라 변화에 적응하는 그런 동물만 살아남을 거라는 예측이 지금 딱 들어맞아서 적자생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투지폰을 사용하고, 그리고 유튜브 제가 한번 도전해보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투지폰으로 유튜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아직도 저처럼 시도하지 않는 분은 당장 스마트폰으로 바꿔서, 저처럼 앞에 스마트폰, 지금 스마트폰 하나 놓고 찍는 거잖아요. 저처럼 지행합일 실천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46. 조강지처. 가난할 때부터 어려움을 같이 한 아내. 이런 아내 배신하면 죽겠죠, 그죠? 벌 받습니다. 뭐 돈 때문에 가난한 아내를 배신하고 잘 됐다는 거 저 본 적 없습니다. 일편단심. 정말 의리를 지켜야 될 대상은 조강지처 맞습니다. 내가 가장 젊고 예뻤을 때 선택한 그 짝에 대한 책임의 의무도 있겠죠. 물론 사랑은 동사니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건 연애할 때이고, 결혼했으면, 가정을 꾸렸으면, 아이가 있으면 이 가족들의 행복을 위해서 저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적어도 가장이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47. 진인사 대천명. 노력을 다한 후에 천명,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늘의 뜻, 그건 뭐 어차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노력을 다한 그 원인을 제대로 잘 제공하라입니다.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최고가 되라는 게 아니라 매사
최선을 다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겠죠, 그죠? 근데 내가 오늘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내일 아무 일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 인생 엉망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48, 차일피일, 일을 핑계하고 자꾸 기한을 늦춘다는 뜻입니다. 반대되는 의미로 지행합일이 있는데 내가 아는 것을 행동으로 바로 옮겨서 실천하는 겁니다. 저는 이 실천 의지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언젠간 나도 너튜브 동영상 1인 크리에이터로 유튜버로 한번 살아볼 거야 라고 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만 한답니다. 그러다 이제 다 포기하고 만다는 거죠. 물론 이 성공률이 유튜버로 성공하기가 성공 확률이 높진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아직 갈 길이 머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다만 그냥 연금이다라고 생각하고 내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죠? 내년 보고 저는 계속 이제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차일피일 미루지 맙시다.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게 좋습니다. 49. 파란만장. 물결의 기복이 몹시 심한 것처럼 사건의 진행에도 변화가 심하다라는 건데 우리 인생도 누구나 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어떤 개인사를 쓰다 보면 뭐 몇 권 역사책을 쓸 수 있을 텐데 다 그런 물결의 기복처럼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온 것 저도 맞습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나 싶을 정도로 뭐 잘 일이 안 풀릴 때도 많았고 그때마다 가족들 생각하고 또 집사람과 협업해서 슬기롭게 잘 이겨났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힘든 시기가 놓여있다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갑니다. 그런데 내 의지로 인해서 조금 더 빨리 지나칠 수 있습니다. 50. 파사현정. 사악한 것을 버리고 정도를 드러낸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부동산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정말 막막하고 암담하더라고요. 이 바닥이 좀 뒷담화 많은 일들이 많더라고요. 감정 기복도 심하고 감정 소모도 심하고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하면서 1차적으로 정의로운 부동산이 되자였습니다. 지금 이 한차성원처럼 사악함을 버리고 정의롭게 하다 보면 이건 1박 2일 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저 부동산은 저 일산 아파트거래 1등 부동산은 절대 뭐 물건을 빼내거나 아니면 뒤통수 치지 않는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면 거래가 더 매끄럽게 슬기롭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저는 파사현정의 정신으로 부동산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50일 풍수지탄.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효도를 다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 입니다. 장인어른하고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도 처음에는 성묘를 자주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저 멀리 있는 유성까지 저 멀리 청주에 있는 그 요셉공원에까지 찾아가서 그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가서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산 사람의 위안을 받고자 이제 가서 성묘를 하는 건데 그것보다는 산 사람 장모님이나 어머님한테 잘하자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성묘를 하지 말라가 아니라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한테 집중하자입니다. 산 사람한테 거기 다녀올 휘발유 값으로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게 저는 더 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52. 허심탄회. 마음속에 아무런 사념 없이 품은 생각을 터놓고 말한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여러 요인 중에 수다를 떨자가 있답니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평균 수명이 긴 이유도 수다를 많이 떨기 때문이랍니다. 남자들한테도 이 수다 떠는 정신은 꼭 필요하다라고 꼭 배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남자들 멀뚱멀뚱 뭐 4명이 모이든 5명이 모이든 그냥 인사하고 땡입니다. 근데 여자들은 1분 단위로 주제를 바꿔가면서 정말 능수능란 현란합니다. 그죠?
수다 떠는 제주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자기의 속마음을 터놓고 지낼 수 있는 친구가 있다거나 이웃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행운입니다. 꼭 만들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탁구 모임에서 점심 먹으러 가거나 하면 꼭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편입니다. 53. 회자 정리. 만나면 반드시 헤어지게 마련이다. 고자필반.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게 저는 인생사라고 생각합니다. 만나고 헤어지는 것이 다 우리한테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근데 가급적이면 내가 좋아하지 않는, 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면 떠날 때 그냥 굿바이, 안녕히 가세요 하고 말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속에 묻어두고 그리워하거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대상과는 헤어지지 않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관계를 정말 돈독하게 잘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커피 사면, 밥을 사면 내가 커피를 사겠다는 생각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오고 가는 게 있어야겠죠. 주는 게 있고 오는 게 있어야지만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가끔 밥을 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이 예쁘다고 생각하면, 예전에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드라마가 흥행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처럼 베푼 만큼 다시 돌아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54. 흥진비례. 인생사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즐거운 일이 닿으면 슬픈 일이 다가올 수 있다는 거. 희노애락하고 똑같죠.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 이게 우리의 인생사라고 볼 수 있는데,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노여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겠죠. 그게 인생사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일을 좀 더 멀리하기 위해서는 건강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거든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절대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근육운동, 근력운동 하십시오. 비타민 D 꼭 섭취했으면 좋겠습니다. 햇빛을 많이 보지 않기 때문에 우울증 예방에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저는 반신욕을 적극 권하고 싶습니다. 제가 몇십 년간 해봤더니 반신욕만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는 게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반신욕, 아주 따뜻한 물에 앉았다, 행복하다라고 하루를 시작하면 그날 하루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슴에 담아두면 좋을 법한 한자성어 54가지였습니다. 그 2탄을 마감하겠습니다. 이상 일산 아파트거래 1등 부동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